얼마 전에 책에서 이런 말을 봤습니다. 관계라는 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래요. 두 사람이 있어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데 그럴까요? 쫑디 생각은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정의들은 참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단어의 뜻을 새롭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관계라는 건 일반적인 관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건 사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든 미미한 영향이라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건 되게 주관적인 견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서로 나누고 있다고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예. 친구나 지인이 고민을 털어놨을 때 나는 현실성 있는 조언을 해줘야 할까 아니면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할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쫑디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 편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상황을 보는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그냥 이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지쳤지. 그럴 수 있지.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 나도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난 이런 기분이었어.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넌 어떨지 모르겠네. 넌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현실성 있는 조언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겠고 편을 들어줄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거겠죠. 생일이 머지않은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봐온 사이이고 고마운 게 많아서 편지에 그 마음을 다 담고 싶은데 그럼 책 한 권 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쓸까 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써지네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써야 할까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예. 저 이제 손으로 뭘 쓰는 걸 별로 잘 못해요. 예. 근데 누군가한테 이제 뭔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줄줄이 쓰는 걸 잘 못하고 그런 거 얘기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좀 시처럼 쓰는 것 같아요. 거의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뭐 시를 쓴다라는 건 아니고 마치 시처럼 읽히게 좀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면 이게 무슨 소릴까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되게 대놓고 다 말하기 부끄러워서. 쫑디는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저는 누구 좋아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분명 마음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언젠가가 좋아하는 시점에서 가깝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본인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 이제 고백 혹은 나의 마음의 어떤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상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엔 누굴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되게 이기적으로 변해서 상대방보다 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말 안 하면 진짜 미치겠다 싶을 때까지 조금 참다가 그때 바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 전에 어느 정도 티가 나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는 게 눈치채지 않을까요?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